여쭤보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가 중요한 핵심 부분만 앞에 살짝 설명드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각 사업 담당자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규 조직 하신 상인회는 없으실 것 같고,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작년 3년차 같은 경우는 회의비 150만 원 외에 지원받으신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3, 4년차에 대해서도 등급을 두 가지로 나눠서 A 등급과 B 등급으로 나눠질 건데요. 이렇게 나눠주면 A 등급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B 등급의 경우 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변경된 상황들 기억하셔서 나는 4년차인데 지원되는 거 이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 들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동민 대리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과 매니저 지원 사업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어서 특성화 지원 사업 설명드릴게요. PT로 발표를 드릴게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 편하시는 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조직화 지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신규 조직과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두 개의 사업 분야가 있고요. 신규는 25개소 지원에 각 이제 상인회마다 2천만 원이고, 성장 지원은 2년차와 3, 4년차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성장 지원 2년차는 작년에 이제 신규 조직 같은 상인회 대상이고요. 46개소 지원에 1개소당 1,200만 원입니다. 성장 지원 3, 4년차는 19년도와 20년도에 조직화된 상인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A등급, B등급을 매길 겁니다. 각 상인회당. 해서 A등급은 1,200만 원을 드릴 거고요. B등급은 700만 원을 드릴 겁니다. 지원 궤도가 각 다르니까요. A는 84개소, B는 100개소입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가 등급을 나누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작년이랑 크게 바뀐 점이 이제 하나가 있다면은, 작년에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 공동 마케팅하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7대3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공동 마케팅이든 시설 환경 개선이든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사업화라고 보고, 이 사업화가 전체 예산의 60%, 최소 60%를 구성하면은 적합한 예산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정상원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신청 양식과 함께 업로드가 됐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11일 6시까지 경상원 남서센터나 조직과 전담 매니저님을 통해서 신청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신규 조직 성장 지원 2년차, 성장 지원 3, 4년차별로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신청하실 때 주의 깊게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올해 이제 이왕시에서 신규 조직이 만들어지는 상인의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인정 기준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골목상권 제한 규정에 보면은 골목상권 상인회 간에 상인회용 중복이 없어야 하고, 또 상권 간에 겹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가두점포라고 해서 4차선 도로를 기점으로 그 안에 모든 상인회원들 점포가 30개 점포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저희가 하나의 상권 상인회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그 하단에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골목상권과 별개로 가서 이번 지원 사업에 지원은 제외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평가는 저희가 각 평가 항목들의 종합 점수를 취합해서 총점 70점 이상이 되는 상인회를 이제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해서 이제 선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총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른 상인회 간에 총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감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1순위, 2순위, 우선순위를 매길 겁니다. 가점의 경우에는 1등급 규제 지역에 되어 있는데 이건 경기도 북동구에 해당돼서 이항시에는 해당이 없고요. 그 옆에 표창을 수여받으신 거라든가 그 하대 간점의 경우에는 뭐 회계준칙을 어겼다라든가 조금 이렇게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저희 뭐 주의나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을 받습니다. 신규 조직 성장 지원, 이제 협약 공모별로 평가 항목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하단의 협업 공모에 보시면은 저희 착한 임대인 비율이라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요 협업이 어느 정도 잘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라던가 동결 같은 그런 협약 체결의 그 비율을 저희가 평가할 때 이제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선정 절차라고 해서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신청 서류를 저희 경사원에 접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문위원회 5인분들로 구성된 평가를 개최해서 선정 결과를 개별 상인회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고 상인회에서는 요청 사항에 따라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상인회 교부 통장에 사업비를 지급해 드릴 겁니다. 다음 협업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 공모는 크게 4개고요. 작년과 다른 점은 시군 협업 공모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역 상생 대학 협업 모두 지원비는 3천만 원이고 지역단체 지원 규모는 15개소, 상생 대학은 10개소입니다. 시군 협업은 5개소 지원 대상에 1개소당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뒷장의 신청 절차를 보시면요. 대학이랑 이제 대학 공모와 시군 공모는 경사원이 아닌 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 대학과 시군의 신청 서류를 이제 상인회에서 제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기관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전 경사원에 이제 서류를 이제 접수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각 기관에다 통보를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 공모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개별적으로 있고요. 지역단체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같이 협업하고자 하시는 단체의 보유번호증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추진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과와 동일합니다. 서류를 받고 평가를 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드리고 사업비를 교부해 드립니다. 뒷장에 활동화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리더십 훈련과 스마트 역량 강화가 있는데 요거는 간접비로 상인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영 상인 회장님들 대상으로 경영 교육이라든가 선잔지 견학 등 이런 다채로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게 리더십 훈련이고요. 그리고 상인 회의 모든 회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이제 온라인 마켓에 이제 상품들 파고자 하시는 상품을 이제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던가 이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 사진 촬영 같은 그리고 포토샵 이런 작업 같은 실무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상인회들에게 이 참가에 대한 수요를 받을 겁니다. 사업 유의사항인데요. 올해도 이제 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개설한 신규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시면은 항상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는 모두 다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담 매니저와 상의하셔서 그 돈을 지출해도 될지를 먼저 확인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나요? 예, 질문 끝나고 받겠습니다. 사업비 유용 사례라고 해서요. 이제 지금까지 조직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지 않은 사례들을 저희가 예시로서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상인회나 저희 경상원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조직과 사업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메인 사업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장을 매년마다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즘 통장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그 재발급 받아가지고서 하면은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꼭 다시 또 신규로 기존에 작년에 쓰던 거는 폐지하고 올해 네.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사업이 끝날 때마다 그 당일 연도에 사업이 끝날 때마다 그 통장을 해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잔액을 제대로 털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통장으로 다시 사용을 하면은 우리들도 일손이 줄어들고 국가적으로도 그건 손실입니다. 그 통장 만드는데 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엄청 뭐 가져와라 많고, 뭐 가져와라 네, 서류도 많고 너무 번거로워. 그거는 추후에 경상원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가능해 우리 시 거는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답변 지금 못 주시지. 진짜 이거는 번거롭다. 지금 지침으로서 정해진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침은 알겠는데 너무 쓸모없는 거 같아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거 참고해갖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거만 해결해줘도 우리 그 통장 만들고 시간 낭비하는데 어떤 상인 임원분이 그 인근 상인회까지 간판 사업을 자기가 도맡아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간판 업체가 자기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업체를 그냥 자격이 없는 업체를 내세워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뒤로 이제 조금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드신 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간판 업체까지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국세청 쪽으로 다 고발하고요. 관련자들은 전부 다 이제 경찰에다가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항들은 조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연합회 회장님 아니세요? 연합회 회장님이 사업을 이제 특정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 참여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 상인회는 1년 동안, 그 다음 1년 동안. 그래갖고 사업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관여된 이제 뭐 상인 회장님들, 그 다음에 거기 업체까지도 전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업비까지 다 환수를 받고. 그래서 뭐 이왕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모 시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그러니까 뭐 이게 통장 하나 제대로 발급받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업비 받아놓고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제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회장님하고 뒤에 회장님이 달라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부 고발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죠.
회계를 하시는 건 둘째치고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투명하게 안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밴드에다가 우리 사업 한 걸 올린다든지 우리 사업은 요런 거 합니다 하고 회원들하고 공유가 되면 좋은데 회원이랑 공유를 안 하시고 그냥 임원들끼리 아유 다 모으기도 힘들고 코로나19니까 그냥 우리끼리 결정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그냥 그걸 안 입곱게 보던 회원분들이 그냥 야 그때 뭐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 왜 이게 그 집에는 달려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안 달려있어? 라고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뭐 무슨 촛불은 정도 아니고 대체로 이러면서 그런 사건이 지금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인의 자치적인 민주자치적인 운영의 방법의 묘지만 그 밴드나 요런 거 운영하시고 카톡 운영하셔서 그런데도 이제 다 이제 우리 사업이 요만큼 했고 돈은 얼마 받았는데 요만큼 썼습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저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그냥 소근소근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가 저렇게 유형 사례 드렸고 매니저까지 설명됐나요?